자, 우리가 이제 w3schools.com의 HTML 튜토리얼을 배우고 있는데 HTML 튜토리얼의 크기를 좀 줄여서 전체 메뉴를 챕터들을 한꺼번에 보면은 이쪽만 보죠. 챕터 중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헤드까지 배웠고 오늘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보는데 이 레이아웃, 자, 이 레이아웃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몇 개 챕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폼스 보고, 그 다음에 미디어까지 바로 유튜브까지 나와 있죠. 비디오 표현하는 거, 오디오 표현하는 거, 유튜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멀티미디어인데 이게 표현하는 그 HTML 태그들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여기까지가 바로 HTML 전체 범위가 되겠어요.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강의는 이제 CSS 해서 또 3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해야 될 챕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 이 HTML 레이아웃 화면을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자, HTML Layout Elements and Technique. 자, 웹사이트는 종종 이렇게 멀티플 칼럼, 예를 들면 이렇게 잘 디자인된 이런 거, 또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미리 이야기하지만 CSS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HTML 태그가 이용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CSS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하나의 멋있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건데, 연관된 HTML 태그들을 과거에는 없던 것을 HTML5에서 새로이 도입해서 사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아웃과 연관된다. 레이아웃은 이렇게 배치죠. 배치. 한 화면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배치할 건가. 그것과 연관된 태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헤더 부분은 아무래도 위쪽 머리 부분이니까 위쪽에 있겠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NAV는 이제 내비게이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비게이션 하는 거, 여러 군데로 이렇게 점프하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링크들을 모아둔 그런 것. 그 다음에 섹션, 그 다음에 아티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담고 있는 아티클. 그 다음에 어사이드는 한편 옆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푸터는 맨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이 HTML5에서 도입된 그런 레이아웃과 연관된 태그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CSS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CSS에서 자세히 또 배우기를 하고, 여기서 소개된 거 간단히만 보고 가겠어요. 자, CSS 프레임워크, CSS 플로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렉스박스, 그리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CSS 할 때 자세히 배우고, 지금 단계에서는 HTML에 포커싱 하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 또 중간고사에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중간고사는 어디까지나 HTML과 관련된 내용만 물어보도록. 그건 퀴즈. 내가 지금 잘못 착각을 했었는데, 퀴즈 넘버 1. 퀴즈 넘버 1은 HTML에 국한된 거고, CSS는 이제 3주 동안 또 배워서 중간고사에서는 HTML, CSS 두 개 다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런 것 정도만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용한다. 끝으로 뭐 그리드도 있고 하는데, 그리드는 참고로 미리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면은, 여러분들 동영상을 이렇게 영킴.net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매주에 2개씩 해서 또 하나 옆에 코멘트 다는 것까지 해서 리마크란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들 때 이걸 바로 그리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보면은 뷰 페이지 소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또 응용 사례인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심플 웹페이지죠. 한 페이지짜리니까 메타 태그, 스타일, 그리드가 있죠. 바로 이렇게 그리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드를 쓰고, CSS에 연관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않고, 지금 단계에서 이해를 못 하더라도 상관없겠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면 되겠어요. 자, 링크, 그 다음에 헤드 속에 들어갔고, 바디 속에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 있고, 쭉 해서 보면은 여기 밑에 그리드가 있죠. 클래스.
자, 클래스 div는 HTML 태그죠. 클래스는 또 그것의 애트리뷰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된 시키는 이것은 이제 CSS와 연관되니까 일부 이건 HTML, 일부 이것은 CSS. 그러니까 CSS에서 자세히 다뤄지고 여기선 클래스가 애트리뷰 속성에 클래스라는 게 있다. 또 아이디라는 게 있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1주, 2주, 3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로우로, 행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세 개의 칼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쭉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맨 밑에까지 16주 이렇게 기말고사까지 div 속에 이렇게 클래스를 이런 클래스의 그리드 div 이런 클래스의 div 자, 이것을 다시 소스 원래를 원본을 보면 이렇게 네 칼럼이죠.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은 CSS 다시 자세히 볼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냥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퀴즈 넘버 1에서는 물어보진 않겠어요. 자, HTML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 자, 리스폰시브라는 것은 이제 반응, 리스폰시브, 반응하는 웹 디자인이라 이게. 무엇을 반응하느냐? 바로 우리가 보는 사용자의 단말기의 크기, 화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면의 크기. 그래서 화면의 크기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 또는 패드, 태블릿 PC, 패드 화면, 또 이렇게 PC 화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대별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마이너한 차이들은 또 있지만. 그래서 그 리스폰시브 디자인은 그런 것을 자동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건 웹페이지의 그 HTML 문서는 똑같은데 그 화면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틀려지도록 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형 웹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뷰포트라는 게 있는데 메타 태그를 써서 뷰포트라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장소, 보여지는 어떤 화면 크기, 뷰포트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뷰포트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그거 이제 바로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with, device with, initial scale은 1.0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우리의 여기 한번 보죠. 여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지만 간단히 한번 또 페이지 소스 이것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간단히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메타 태그 이거는 이제 네임 포탈의 그 한국.net 또는 wopen.net 그것의 소스 보기가 되겠어요. 자, 뷰포트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컨텐트 여기 쓰고 있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뷰포트를 쓴 경우하고 안 쓴 경우,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지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 카테고리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쓴 경우는, 먼저 안 쓴 경우, 이렇게 화면의 크기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한다고 가정했을 때, 화면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죠. 이게 화면도, 이게 이미지도 같이 줄어들면 좋은데, 그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것과, 또 다시 오른쪽 거 이것을 이제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을 쓴 거니까 자 이것도 화면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줄여보죠. 근데 이미 거기에 맞게끔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는 앞에서도 똑같이 했으니까 그게 맞춰지지만 이미지가 이렇게 맞춰져서 리스폰시브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리스폰시브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설명하려는 부분 100% 위스를 100%로 했다. 소스 이 소녀 이미지 얼굴이 소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소녀라고 가정하고 이 100% 하면 이 100%라는 건 뭐냐면은 보여지는 화면의 크기 그것이 전체가 쓰일 때 그건 100%가 되겠고 그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100 완전한 크기인데 이걸 50%로 줄이면은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다. 자, 그래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더 좋다. 픽셀로 절대값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화면이 커도 절대값으로 화면이 이렇게 줄어져도 이렇게 간단히 이게 절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율이 자동적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그런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퍼센티지 이런 단위를 쓰는 게 좋다. 이건 나중에 CSS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소개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처, 앞에서 나왔던 건데, 픽처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소스,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미디어라는 게 이 속성명이 있는데, 나중에 미디어 콜이라는 CSS에서 배울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픽처, 새로, 사용되는 새로이 등장한 표준화에 이렇게 표준어로 이렇게 도입된 소스 이런 HTML 엘리먼트 태그들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맥시멈 뉴스가 이거 600픽셀이면은 또 맥시멈 뉴스가 1500픽셀이면은 이런 이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이미지. 이런 것을 디자인 크기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게 자 보면은 여기 자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불이 꺼졌으니까 다시 흔들어서 켜주고 자 이렇게 자 오른쪽 위에 리절트 뭐 사이즈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크기가 윗으로 몇 픽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고 그 어느 크기 이상이면은 이런 꽃. 자, 그 소스 보면은 이렇게. 스몰 플라워. 맥시멈 600픽셀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600픽셀 부분까지는 600픽셀까지는 맥시멈 600픽셀까지는 여기 이미지 스몰 플라워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이상 1500픽셀 맥시멈 뉴스 1500픽셀까지는 이제 그 이상이 되겠죠. 여기서는 1500픽셀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그 이상 볼 수 없지만 거기까지는 좌우지간 이렇게 이게 이미지 플라워가 되겠어요. 또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중에 미디어 콜리에서 자세히 또 이 미디어 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픽처라는 HTML 엘리먼트 거기에 소스라는 HTML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이런 속성명 소스 셋, 속성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크기에 따른 디자인을 우리가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도 마찬가지. 아까는 이미지에 대한 걸 봤지만 텍스트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단위 중에 나중에 또 단위에 대해서 CSS에서 다뤄지겠지만 이게 VW라는 단위가 있는데 VW 이것은 이제 뷰포트 위스가 되겠어요. 뷰포트 위스 전체 보이는 게 뷰라고 그랬죠. 그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1은 퍼센티지가 되어 있어요. 각각 1%, 1, 그럼 10이면 10% 그것에 이 전체 여기 설명된 것처럼 그래서 이 화면이 커지면 같이 덩달아 커지겠죠. 이렇게 자, 뷰포트 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위를 줘서 이렇게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도 이렇게 변경되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 자, 미디어 콜이라는 거 금방 이야기했던 것. 자, 이 부분은 다 CSS, HTML보다는 CSS와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콜은 나중에, 자, 이 부분이 바로 미디어 콜이라는 부분인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어요. 일단 크기를 감지해서, 그 크기, 스크린 크기를 감지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틀린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 RWD, CSS 배우고, 그 CSS 튜토리얼 그 다음에 있는 CSS와 연관된 튜토리얼이 되겠어요.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 자, 이런 걸 디자인한다. 이것을 미리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으면 편한 것들이 있겠죠. 디자인과 관련된 클래스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든다면 굉장히 디자인, 새로 웹페이지를 할 때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프레임워크
만들어 놓은 것을 일단 활용한다면 굉장히 쉽겠죠. 그 중에 w3.css는 좀 간단한 거고, bootstrap. 여러분들 숙제로 내준 두 번째 CSS를 이용한 두 번째 과제에서는, bootstrap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미 정해진 클래스들 있죠. 그 디자인되어 있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쉽기 때문에, bootstrap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간단한 w3 schools.com에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w3.css 데모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클래스 명 있죠. 이 부분이 다 이미 디자인돼서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가 불러다가 이 클래스 이름만 불러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의 이름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정해진 디자인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 접목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 대신 이제 bootstrap을 하고, 혹시 bootstrap이 너무 좀 어렵다 하면은 W3로 해도 여러분들 상관은 없겠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W3건 bootstrap이건 추천은 내가 bootstrap을 하라고 과제 2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W3를 나는 꼭 쓰고 싶다 그러면 W3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 일단 추천은 bootstrap이지만, 이걸 이렇게, 자, 이 디자인을, 자,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는 이제 우리가 산소의 중요함을, 공기 중에 산소가 없는데 우리가 있을 때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걸 한번 빼보겠어요. CSS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W3 CSS는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다가 이렇게 스타일해서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스타일이 되겠어요. 일종의 이미 디자인된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죠. 자, 이것을 빼보겠어요. 컷 해보겠어요. 그리고 런 시켜보겠어요. 잠깐만. 위에 거 놔두고, 놔두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디자인이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CSS 없이는 이렇게 평범한 이것밖에 못 보는데, HTML 갖고는. 여기에 이제 CSS를 가미를 했을 때 금방 같은, 이런, 디자인된, 또 세련된 웹페이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쓰는 것이 이렇게 CSS 연관된 클래스들. 미리 사전에 프레임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면 우리 스스로 디자인할 필요 없이 그걸 알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불러다가. 부스트랩도 마찬가지니까 그걸 여러분들 숙제에서 고려해보라 이거죠. 이거. 자, 이건 부스트랩의 애가 되겠어요. 다른 이제 유명한 인기 있는 CSS 프레임워크 부스트랩이다. 이것은 HTML, CSS, 그 다음에 jQuery,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쓰죠. 그래서 리스폰스 앱 페이지가 되도록 이미 디자인된 클래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불러다가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바로 부스트랩에서 정의한 그 클래스 명들이 되겠어요. 자세한 건 부스트랩 튜토리얼을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부스트랩이 뭐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한번 리스폰시브하게 이렇게 쭉 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늘어나니까 칼럼 1, 2, 3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 줄에 딱 나왔죠. 화면이 이제 적어지면은 한 줄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컬하게 쭉 나오고. 바로 이런 게 바로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이미 만들어진 부스트랩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부스트랩을 빼고, 자, 여기 부스트랩 있죠? CSS, 부스트랩, 미니멈, 또 CSS, 이게 있는데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걸 하이퍼링킹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밑에 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하는데, 이 부분을 링크, 이 부분을 한번 빼보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것을 컷하고, 런.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됐고, 자, 여기서, 자, 이것을 화면을 확대해도 그대로죠. 적으나 크나 똑같죠. 리스폰시브한 앱 디자인이 아니죠. 이거 부스트랩을 이용하는 걸 내가 지금 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웹페이지에 컴퓨터 코드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컴퓨터 코드를 따로 다른 것들과 다른 이제 텍스트들과 틀리게 보여주는
이런 경우를 표현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렇게 코드, 또 코드 이런 태그들이 있으니까 이런 엘리먼트 명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키보드 인풋. 자, 이것도 뭔지만 이제 키보드 이렇게 썼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겠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라든가 또는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때 약간씩 이 다른 것들과 차별이 되도록 이렇게 보여줄 텐데 이건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쭉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크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을 텐데 약간 이건 또 앞에 거랑은 차이는 있게 보이는데 자, 이런 것 샘플 그 다음에 코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이것도 다른 것들과 차별화 시켜서 어떤 코드를 설명하는 웹페이지다. 그러면 약간 똑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코드는 틀리게 보이게 한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또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또 디바이스를 통했을 때 더 확연히 그 차이점이 드러나 보이도록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건 그 대동소이하게 보이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뭐 썩 중요한 건 아닌데 variable를 따로 이렇게 VAL이라는 그런 엘리먼트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VALB 약간 틀리게 보이면서 설명할 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그렇게 썩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나중에 엑서사이즈는 개별적으로 해보고 자, 불필요한 것들은 좀 닫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 자, 시멘틱 엘리먼트. 시멘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죠. 시멘틱 엘리먼트 하면은 의미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 이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그 태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어떤 거냐. DIB는 어떤 영역만을 보여줬지 스팬은 어떤 영역만을 좁은 영역이지만 그 스팬 영역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의미는 없는데 이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엘리먼트라고 해볼 수가 있겠어요. 폼은 폼과 연관된 거고 테이블은 테이블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티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엘리먼트들을 HTML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article, aside, details, figure, caption, figure 등등. 섹션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섹션, 한 영역이죠. 그룹핑, 어떤 컨텐츠들을 그룹핑 지어서 보여주는 하나의 섹션. 그 섹션, 자, 이것을 이용한 것이 크게 어떻게 보이는 건지 그 개념만 알면 되니까 WW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섹션을 없애고 한번 보겠어요. 섹션. 이것이 어떤 이게 섹션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그 큰 어떤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는 볼 수가 없겠어요. 약간 이게 뭐 커지고 그건 있었는데 자 이게 섹션과 연관된 어떤 큰 뭐 차이점 다른 것에 비해서 뭐 약간 이것만 좀 커지고 그건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죠. 그래서 이건 섹션은 이 전체를 그룹으로 묶어주는 그래서 하나의 섹션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먼트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섹션에 해당되는 어떤 CSS 디자인을 접목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디자인과 결부지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와 연관된 어떤 디자인. HTML 아티클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아티클이다. 아티클을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이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아티클에 연관된 디자인을
우리가 앞에서 CSS 스타일에서 정의에서 섹션, 뭐 아티클과 구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티클은 뭐 전체가 백그라운드가 뭐 붉은색, 뭐 섹션은 전체가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 지어서 돋보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아티클에서 클래스를 써서 이게 바로 디자인과 관련된 거죠. 디자인과 관련되면 그 클래스 어떤 디자인인지 그 클래스 명을 가지고 속성명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조금 더 앞에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가미된 그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올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 전부 다 CSS에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티클 자체고 아티클만 가지고는 큰 의미를 우리가 차이점 이런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클래스를 썼을 때 우리가 디자인과 연관돼서 어떤 그 디자인 화면에 어떤 의미 있는 구별 이렇게 다른 것과 차별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클래스 전체를 한번 스타일을 한번 쫙 없애버리겠어요. 없애버리면은 아주 단순해지겠죠. 자, 이렇게 디자인이 가미가 안 된 CSS가 이렇게 스타일이 가미가 안 된 그런 굉장히 아티클 이런 게 있으나 마나 여기에 이제 디자인이 정의된 이제 그 스타일 아까 앞에서 봤던 그것을 이용해야 어떤 멋있는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티클과 섹션 또는 섹션과 아티클 이 두 개가 아티클 속에 섹션도 들어갈 수 있고 섹션 속에 아티클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놈이 상위에 있는 거냐 하위에 있는 거냐 그것은 그 차이는 없고 아티클이 위에 갈 수도 있고 섹션이 밑에 갈 수도 있고 섹션 속에 아티클 속에 섹션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럼 헤더 부분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아무래도 먼저 나오는 거니까 소개하는 콘텐츠를 보여주겠고 그래서 그런 헤더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의미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지만 윗부분에 있고 그게 전체 소개한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푸터는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거죠. 푸터는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푸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저자라든가 또는 뭐 추가적인 그 어떤 그런 정보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메일 주소 이제 이 저자의 이메일 주소. 이건 예니까 이건 의미는 없고 해계라는 게 아마 이 저자하고 연관된 이름인 것 같은데 해계 레프네스 저 북구 쪽에 있는 아마 이게 스웨덴인가 아마 북구 쪽인데 나중에 그 뭐 저자의 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저자의 이름이 되겠어요.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자, NAV, 내비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링크들이 내비게이션 링크들이 있는 뭐 곳이니까 한쪽 전체 웹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서 하나의 어떤 의미다. 그 내비게이션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옆에다 둘 수도 있고 위에다 둘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클릭했을 때 w3schools.com에 HTML 튜토리얼로 가고. 자, 이런 내비게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사이드는 이제 한편에 옆에 있는 거, 사이드바 한쪽 옆에. 그리고 약간 딴 것보다 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사이드. 화면이 커졌을 때는 또 이렇게 한쪽에 있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예로서 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해놨네. 자, 이것도 자, 이건 이제 한쪽에 이렇게 aside width는 30%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background color light gray 이걸 이제 뭐 옐로우로 한번 라이트
right hello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aside. 자, aside의 이제 스타일에서 정의한 부분이 되겠죠. 이건 다 CSS와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자, 그런데 이 aside 이 자체가 이제 HTML 태그 또 엘리먼트 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리 CSS하고 가미한 것을 이용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것까지 같이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그 디자인을 부여할 수가 있다. 픽의 캡션, 이 그림과 연관된 또 그림의 제목, 이런 식으로 그림의 제목. 자, 이렇게 이미지를 속에 담고 피겨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픽의 캡션 여기다가 넣어줘서 그림에 대한 설명 타이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다른 건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HTML의 스타일 가이드 앤드 코딩 컨벤션. 이건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어떤 컨벤션이 있죠. 어떤 그 일정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범, 또는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항상 도큐멘트 타입을 이렇게 맨 앞에다 선언을 하고, 이건 HTML5을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케이스 엘리먼트 네임은 일단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있지만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긴 하지만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써라. 이건 조금 덜 추천할 만한 그런 좀 나쁜 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모든 HTML 엘리먼트 이렇게 다 넣어라. 열어둬도 동작은 되는데 이렇게 가급적이면 다 추천하는 거죠. 이렇게 열어도 동작은 되지만 다 넣어라. 이제 옛날 버전들과 이렇게 혼용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다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다 최근의 브라우저만 쓰는 건 아니니까 또 모든 단말기들이 다 최근의 브라우저만 쓰이는 게 아니고 또 단말기 종류에 따라서 또 옛날 브라우저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다 커버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좋은. 네. 이렇게 H레퍼런스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속성명도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 밸류는 항상 이렇게, 코테이션,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해주는 것이 이렇게 없이 하는 것보다 추천하는 거고, 이렇게 동작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클래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줘야 되는데, 없이 하면 테이블만 반영되거나, 원하는 동작이 제대로 안 되고 화면에 안 보이니까 이것도 좋은 애고 이렇게 얼터너티브 이런 것도 넣어주고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하이트 위스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미지 크기 이게 없으면 이제 이미지 크기를 어떻게 디폴트 사이즈로 보여주겠지만 이것이 이제 로딩 걸릴 때 조금 플리커링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하고 이퀄 사인 자 이렇게 이퀄 사인 좌우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없는 것이 더 좋겠다. 긴 코드 라인은 이제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어떤 너무 길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H1, H2, 이렇게 막 빈 스페이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PD에도 이렇게. 자, 이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화면에 보여지는 건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추천할 만한, 그런 위쪽에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이런 테이블 좋은 애인데 타이틀 엘리먼트가 HTML에 이렇게 속에 추천할 만하니까 이것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이걸 이제 타이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서치 엔진에서 서치할 때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쉽게 보여주는 그런 연관된 그런 키워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타이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고 의미 있는. 그 다음에 HTML과 body 그 태그 자체, 그것을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DOM이라는 것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데 이런 태그 엘리먼트가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그렇게 도큐멘트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모델을 베이스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뭐 그러는데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데 이것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원칙대로 넣어주는 게 좋겠다. 비록 한순간 간단히 웹페이지에서 뭐 심플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빼도 되는구나 하고 항시 빼거나 그런 것은 안 좋은 습관이니까 넣는 습관을 갖고 제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른 것도 좀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는 메타하고 맨 뒤에 한 줄로 된 그런 엘리먼트인데, 뒤에 이렇게 슬래시에서 닫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개 다 가능하니까, XML에서는 항시 XML과 XHTML, 거기서는 이렇게 닫아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클로징 슬래시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XML, XHTML 쓰는 건 아니니까 꼭 닫아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어요. 랭귀지 애트리뷰트 어떤 언어인지 이 언어에 따라서 검색 엔진이 어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구글 같은 서치 엔진이 그런 거 할 때 이용하겠습니다. 자, 메타데이터 캐릭터 셋 아까 앞에서 봤던 메타데이터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뷰포트 연관된 것들. 자, 앞에서 봤던 그런 사례가 다시 있었고, 그 다음에 HTML 커멘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꺽쇠 느낌표 마이너스 닫을 때 마이너스 꺽쇠 닫기. 자, 이런 식으로 긴 것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자, 이게 전부 다 가급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할 만한 컨벤션들이 되겠어요. 자, 링크에서 이렇게 타입이라는 것이 애트리뷰트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 하고 뭐 스페이스 넣고 이렇게 해도 된다. 또 다른 줄로 이렇게 해도 된다. 한 줄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쭉 분리를 하는 거니까 한 줄로 이렇게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할 때 이렇게 스크립트 소스 해도 된다. 그럼 타입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의 펑션, 메소드가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생략하겠어요. 자, 로어 케이스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을 쓸 때 이게 이제 서버에 따라서 아파치를 쓰느냐, 유닉스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일 네임의 그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는 것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IIS 한국점넷에서 이것은 II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이거나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쪽 그 윈도우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쪽에서 이렇게 그 웹 서비스를 하다가 이걸 이용해서 아파치라든가 유닉스로 변경해서 하면은 파일 네임이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퍼케이스, 로우케이스를 막 섞어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HTML 파일은 확장자명이 .html이건 .html이건 다 똑같고 큰 구별이 없다. 그렇지만 .html을 가급적이면은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css, .js, 자바스크립트. .html과 HTML은 차이점이 맞다. 자, 디폴트 파일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메인명만 쓰고 그 뒤에 것은 파일명까지 이렇게 안 했을 때 그 뒤에 실제는 파일명까지 있어야 그렇게 액세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도메인명을 가지고 디폴트 파일을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 디폴트 파일은 index.html이건 또는 default.html이건 그것을 액세스하는데 이것을 서버에서 이 w3schools.com 이 웹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에서 우리가 파일명 디폴트 파일명을 순서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 순으로 있다, 그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없으면 그 뒤에 거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index.html, default.html 이런 것들을 파일네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서버에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으면은 그 순으로 이렇게 한번 쭉 검색을 해서 화면에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서 보여준다. 자, 다음 챕터들은 주로 이제 덜 중요한 건데 간단히 이 중에 소개할 만한 것은 소개하고 그냥 스킵할 건 스킵하겠습니다. HTML 엘리먼트 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꺽쇠 있죠. 바로 우리 HTML 태그를 표현할 때 이걸로 열고 닫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글자로서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꺽쇠 하면은 우리가 그 HTML 태그로 인식을 하고 인터프리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그렇지만 우리가 꺽쇠 이 자체를 수학의 less than 이죠. 그래서 ampersand less than 하고 세미콜론까지 바로 이 부분이 이 꺽쇠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숫자를 표현한다면 ampersand하고 샤프하고 60 숫자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근데 우리 숫자로 다 일일이 이거 외우는 것보다 less than 이게 바로 이제 수학의 less than이니까 그 less than 뭐뭐 이하 이게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non-breaking space 어떤 스페이스를 넣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스페이스를 HTML 문서에서 많이 넣더라도 한 개밖에 안 되죠. 여러 가지 그 라인 브레이크 넣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페이스를 여러 개 넣고 싶다. 나는 10개 스페이스를 넣고 싶다. 그러면 10번 ampersand mbs sp 세미콜론 또 두 번째 ampersand mbs sp 세미콜론 그럼 2개의 스페이스가 들어간 거 그렇게 해서 10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ampersand mbsp 세미콜론까지 이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레이터 되는 이렇게 ampersand 자체도 놓고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 그 자체 이걸 그대로 그랬을 때 ampersand amp 하고 세미콜론 더블 코테이션 마크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아포스트로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그 다른 건 이제 몰라도 되겠어요. 참고로만. 자, 커피라이트 나중에 필요할 때 ampersand 커피 하고 세미콜론. 레지스터드 마크 등록 상표 이런 거 표현할 때 ampersand reg 세미콜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그때 보기로 하고 이건 금방 생략한 부분은 퀴즈라든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어요. 심볼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모티콘 이 부분도 나중에 필요할 때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모티콘과 연관된 거다. 이런 거. 자, 이 부분도 생략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HTML 인코딩 캐릭터 셋. 자, ASCII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인터체인지 이런 그 미국에서 만든 118개의 다른 캐릭터를 타이프라이터하고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죠. 이걸. 자, 어떤 캐릭터 셋을 쓴다. 메타텍의 캐릭터 셋 UTF-8을 많이 추천하니까 이걸 활용하기 바랍니다. 가급적. 다른 건 생략.
자, 또 D D 챕터를 보면은, 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Uniform Resource Locator, URL이죠. URL이,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게 URL이죠, 이게 URL. 자, URL 여기 표현할 때, 여기다 쓸 수 있는 것이, URL이 이제 ASCII 코드로 된 것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든가, 외국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다국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URL 코드로 변환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URL의 기본 그 포맷 스킴을 보면은 URL은 맨 앞에 이제 이렇게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이 아니고 이렇게 프로토콜명, HTTP, HTTPS, FTP 파일, 이건 뭐 프로토콜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에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뭐 프리픽스라든가 www, 뭐 도메인명, 포트명, 패스명, 파일명 이렇게 쭉 들어가겠습니다. URL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독일어 퀼터 이렇게 영어 이건 아니죠,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독일어다 과정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ASCII로 변환이 돼서 그 URL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URL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서브미트 했을 때 변환되는 걸 보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전달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것을 URL 인코딩이라고 그런다. 여기서 이제 이게 서버한테 넘어갈 때 서버 쪽에 그게 이제 ASP를 쓰건 PHP 쓰건 JSP 쓰건 그건 이제 서버 쪽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자, ASCII 인코딩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이 된다. 자, 이 부분은, X는 XML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HTML에 국한해서 이해하면 되겠고, XHTML은 이 부분은 참조해 보면 되겠어요. XML 베이스드,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가 되겠는데, 그거 베이스드 HTML이 된다. 자, 이것은 더,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그 포맷이 신텍스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퀴즈라든가 중간고사에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다음은 이제 자, 다음은 HTML 폼스라는 내용인데 이 폼스와 관련되는 챕터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좀 화면을 줄이면은 전체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픽스가 있는데 그래픽스는 이제 생략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돌아와서 왜냐하면은 캔버스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운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여기 뒤에 점프해서 API도 마찬가지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끝난 이후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들어가기 전에 돌아와서 이 부분을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